국권을 피탈당한 뒤에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조선족들, 그리고 연해주에 계셨던 고려인들, 또 4.3 사건과 관련돼서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도 대단히 많고, 또 일본으로 그냥 노동 이주를 가신 분들도 많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팽이 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달력에 빨간 거 보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 보이는 거, 10월에는 왜 이렇게 많지? 우리 어렸을 때는 10월이 너무 기다려지는 게 10월에는 진짜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만 되면은 쉬는 날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즐거움에 10월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도 10월 3일이 개천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천절은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맞습니다. 8.15도 그렇고 3월 1일 만세도 그렇고 그래서 국경일이 며칠 있는데 10월 3일 개천절 날 우리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다녀오기 때문에 10월 3일 영원히 잊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 역사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광화문 앞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과학적인가 이게 참 대단하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한글날 10월 9일 그 외에도 제가 먼저 타이완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쌍십절 그러면은 당연히 10월 10일이죠. 우리의 국경일 올해는 113주년입니다. 뒤로 가서 타이완 광복절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원래 잃었던 걸 다시 가져온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날이 있고요. 우리 10월에는 화교의 날이 있습니다. 최세훈 교수님은 해외 교포, 해외 동포. 한국에서 보통 어떻게 불리나요? 저희들은 재외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재외국민. 해외 동포와 재외국민은 사실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는 디아스포라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게 여러 가지 역사적이나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원하지 않게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지금 정주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관점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서 생활하는 방식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좀 더 자발적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재외국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또 지금은 재외동포들을 또 기념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외동포청도 지금 만들어져서 재외동포청이 따로 있나요? 네, 인천에 우리의 있습니다. 화교위원회처럼. 맞습니다. 화교위원회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해외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어요. 국내에서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해서 사업을 하러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굳이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들여서 또 국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한국과의 연대와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 물건들이 다 그런 해외 동포들을 통해서 또 팔려나가고 공공외교의 거점이 되잖아요. 공공외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그 시각이 좀 달라서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은 우리는 화교의 날이 있는데 10월 21일이거든요. 10월 달이 바로 신해혁명 우리 국경일 또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당연히 혁명을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말하는 MZ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혁명을 하고 새로운 나라 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 세우자 제국주의가 아니라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열성 하나 가지고만 살 수는 없어요. 열정 하나 가지고만. 왜냐?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대준 사람이 거의 다 화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화교에 돈을 받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새로 정부가 생길 때 화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대줬고요. 엄마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뭐든지 가정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능력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근데 나중에 나간 사람은 이제 외국 나가서 나 혼자 산다.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해외 동포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국권을 피탈당한 뒤에 일본 제국에서 국권을 피탈당한 뒤에
이제 조선 땅에서 살기가 어렵거나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 그리고 이제 주변국으로 이주한 분들, 그분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정주하거나 혹은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죠. 네. 소련으로 이제 그쪽으로 연해주로 가셨던 분들은 스탈린 시절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그렇죠. 이주를 당하게 엄청 많아요, 되셨습니다. 그쪽에.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려인들이 살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조선족들 그리고 연해주에 계셨던 고려인들 또 사할린에 또 동포들이 계시고 또 4.3 사건과 관련돼서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도 대단히 네. 많고 네. 또 일본으로 그냥 노동 이주를 가신 분들도 많았죠. 당연히 상해나 또 이런 중칭이나 또 대만으로 그때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이나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시고 또 그럴 때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맞아줄 것인가, 네. 또 그분들의 정주와 이주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또 재외동포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외국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업가들 이런 분들의 권익과 또 그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열심히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재외동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에 지금 고려인들을 위한 무슨 뭘 짓는다. 네, 고려인 마을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 타운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것도 광주에 민주의 그렇죠. 도시 아닌가요? 광주는? 네, 맞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생기게 됐나요? 네. 최근에 굉장히 그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상이라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가 그곳에서 자라난 이제 후속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나의 뿌리를 찾고 또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또 앞으로는 양국가 간에 어떤 그런 연결 교량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또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들이 한 분 한 분씩 모아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안에 또 다른 한국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려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쪽에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종의 이제 포탈,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행정적인 것들 그리고 실무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오셔서 그 근처에 있는 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해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공단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쟁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목사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계시는 고려인 분들이 그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시고 자연스럽게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생성하고 또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주변에서 그런 어떤 이국적인 부분, 한국 안에서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중앙아시아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광객. 문화가 네네. 다문화로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파급 형상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런 고려인 마을을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이주 동포들을 위한 어떤 그런 포탈 서비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우리 사실상 10월에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바라는 바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10월에 관한 이야기 좀 구체적인 거 더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베토크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